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래쪽 토러스가 아니라 상하게 있는 토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래쪽 토러스가 정중앙이 아닌 양쪽으로 뼈가 자라 올라오는 것에 반해서 입천장의 토러스는 대부분은 가운데 부분이 볼록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뼈를 삭제하는 입천장 뼈가 이런 구조로 생겨 있는데, 가운데가 두꺼우면 첫 번째로 뼈를 삭제해야 될 구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두 번째로는 입천장에 점막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점막을 찢지 않고 살짝 박리를 해서 안쪽에 있는 뼈를 삭제를 하게 되는데, 도움 형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점막을 벗겼을 때 속의 부분이 잘 보이지만, 만약에 가운데 부분에 토러스가 자라서 두껍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다면 점막을 충분히 아래로 박리를 해서 이 밑에 있는 토러스의 끝부분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는 두껍고 시야는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수술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입천장의 구조를 보면 입천장 점막에 앞쪽으로 가는 혈관이 입천장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 사이드를 붙어서 주행하고, 양쪽에 있는 점막은 두껍고 가운데 쪽 점막은 조금 더 얇기 때문에 예전에 수술을 할 때는 가운데 입천장 점막에 절개를 해서 가운데 부분 뼈를 보면서 뼈를 삭제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기법이 발달하면서 입천장 가운데에 점막을 절개를 인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노출시키는 수술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부분에 혈관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절개를 넣게 된다면 그쪽으로 수술의 뼈 사이에서 나오는 피나 진물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상처가 빨리 잘 아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토러스가 너무 커서 충분히 뼈를 노출시킬 만큼 박리를 하는 게 어렵다면 가운데 부분에 조그만 점막 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꽈리 같은 게 자라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가진 토러스를 가진 환자분을 만난 적은 없고, 볼록 튀어나온 그런 토러스를 가진 환자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입천장 점막에 절개까지 한 경우는 없었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입천장이 이렇게 돔 형태로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뼈가 두껍게 볼록 솟아 내려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뼈만 보면 그냥 뼈 저기 두꺼운데 갈아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튀어나온 부분에 점막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기구를 조작할 공간도 잘 안 나오고, 더 큰 문제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뼈를 삭제했는지 또 뼈가 얼만큼 남아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오롯이 경험에 의해서 내가 뼈를 어디까지 삭제를 했고 뼈가 얼만큼 남았고 이제 반대쪽에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삭제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수술 후에 CT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수술 중에는 수술하시는 서전의 경험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어려운 환자를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이 만난다면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오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근차근 이런 경험이 쌓여나가면서 점점 수술 실력이 늘고 내공이 쌓이고 좀 더 안전한 수술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입천장에 토러스가 있으면 수술이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점막을 보존한 상태로 수술을 하려면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또 그만큼 뼈가 두꺼워지고, 뼈가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피가 더 나면서 더 시야가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토러스가 있다면 충분히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과 이번 시간 합쳐서 돌출입 수술을 할 때 토러스가 무엇인지, 토러스가 있으면 왜 수술이 까다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런 토러스가 있다고 해도 뭐 저를 포함해서 토러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으신다면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